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축년, 병진월, 정해일, 기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여자분이시죠? 문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어떤 오행인가요? 사주 형국 파가는데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으면 사주 형국 파가는데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 가장 강한 오행,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남편덕은 어떤가요? 남편덕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자식덕은 어떤가요? 자식덕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남편과 자식 사이는 어떤가요? 남편과 자식 사이가 어떤지를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기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가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정화, 자금,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겨주는 땔감인 나무가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은 없고요. 다음에 불을 생겨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진토안의 을목, 일지, 일수안의 간목, 큰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병화 하나뿐이죠. 나머지는 지장간에 있는 나무뿐입니다.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에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오행, 흑. 재성은 불이 극한 오행, 쇠. 관성은 불을 극한 오행,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흑을 찾아보자고요. 흑은 연지의 축토, 작은 흑, 월지의 진토, 큰 흑, 시간의 기토, 작은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시지에 유음,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영간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일지,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 월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도 대단하죠. 축토, 기토, 작은 흑, 진토, 큰 흑, 유금, 작은 쇠, 개수, 작은 물, 해수, 큰 물까지 4편이라고는 병화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보자고요. 자, 이 사주가 약해졌는데 무엇 때문에 약해졌을까요?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첫 번째 문제였죠.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는데, 사주가 약해진 건 알겠는데 가장 강한 오행이 어떤 거지, 무엇 때문에 더 약해졌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에 불기운은 약하다는 걸 알고, 유금은 작은 쇠로 안 되고, 자, 흑기운은 어떤가요? 흑기운은 축토, 진토, 기토가 있는데 기토는 유금을 생겨버리고 진토, 축토는 물을 품은 흑이죠. 그러니 힘이 없습니다. 물론 화생토를 받지만은 불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생토를 많이 받지 못하고 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흑도 개수는 많았지
많지가 않습니다. 해중의 무토도 역시 물기운에 의해서 흙탕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나무라도 있었으면 물을 빨아들이고 불을 강하게 만들었을 때 나무라고는 해중의 간목, 진토 안에 을목밖에 없는데 해중의 간목 큰 나무는 많은 물에 젖어가지고 목생화가 안 되고 진토 안에 을목 역시 젖은 흙에 들어있다 보니까 젖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나무 기운도 약하고. 자, 해수 큰 물과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축중의 개수, 그 다음에 진토 안의 개수, 물기운이 제법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을 막는 오행이 제대로 없다는 얘기죠. 물을 흡수해주는 나무도 다 젖어서 썩어가고 있고 흙들도 축토 진토 있지만은 젖은 흙이다 보니까 물을 막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화생토를 해주고 있지만은 이 물을 큰 물을 작은 물을 막지를 못하는 그런 형국의 사주입니다. 즉 물한테 흙이 밀려가지고 흙이 물을 막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물기운이죠. 개수하고 해수, 큰 물, 작은 물,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물기운. 물기운 때문에 사주가 약해지셨습니다. 물론 흙기운에 의해 힘을 뺏기고서 약해진 것도 있지만 물기운, 즉 관살을 맞았다는 얘기죠. 불은 물에게 쥐약이다는 얘기죠. 관살만 아니면은 그래도 사주가 약해도 그래도 견딜 만한데 관살에 맞으면 일간이 휘청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악사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월간에 있는 병화, 큰 불이 용신이죠. 작은 불한테 힘을 주고 있는, 유일하게 힘을 주고 있는 오행입니다. 병화 용신이 되겠고,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운에서 나무가 먼저 적겠습니다. 나무가 또 큰 나무, 간목이나 인목이 오면은 많은 물을 흡수하고 수생목으로 그리고 목생화로 이어지는 통간 억불어서 좋은 희신이 나무,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신이 큰 나무인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첫 번째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개수, 해수, 진토 안의 개수, 축토 안의 개수, 지장간에 있는 물기운, 나와 있는 큰 물, 작은 물까지 합쳐진 물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주 남편 덕은 어떨까요? 물어봤죠. 남편, 여자분한테 남편은 뭔가죠? 관이 남편이죠. 관은 개수하고 해수가 있네요. 자, 남편 덕이 어떤가요? 관살 맞은 사주라고 했죠. 물기운이 일간에 갔다가 죽이려는 형국이다 보니까 가장 강한 오행이면서 일간에게 해를 끼치고 있죠. 그래서 남편 덕이 폭군적인 남편이 되고 남편 덕이 매우 떨어지는 사주팔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덕이 떨어지는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세 번째, 이 사주 자식 덕은 어떤가요? 자식 덕을 보려면은 뭐를 쳐다봐야 되겠죠?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식상을 봐야 되겠죠? 식상이 축토, 진토, 그 다음에 기토, 해수 안에 무토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약한 사주에 힘을 많이 빼가죠. 특히 물을 품고 있는 흙이다 보니까 설기가 너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간의 힘을 너무 빼가가지고 흉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러운 자식이 됩니다. 내가 힘이 강하면 내 힘을 빼가면 좋을 텐데 얼마든지 젖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데 나 살기도 힘든데 내 힘을 빼가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자식덕이 떨어지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덕도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이 사주 남편과 자식의 사이는 어떤가요? 좋은지 나쁜지를 묻는 얘기죠. 사이가 어떨까요? 자, 해수, 물, 진토, 흙. 진토도 흙이라고 해수를 막아보려고 싸움을 건다는 얘기죠. 새가 없기 때문에 토국수를 해보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물이 밀리지가 않죠. 바로 흙 정도는 흙탕물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화생토를 믿고 물에게 시비를 걸어보지만 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국수로 해서 싸움을 걸고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죠. 사이가 싸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해 원진살까지 껴있네요. 서로 흙하고 물하고 싸우는데 흙이 밀리고
싸우는 형국이다 보니까 사이가 좋지 않은데 거기에 서로 미워한다는 지인의 원진살까지 있어서 남편과 자식은 사이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요.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주는 남편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항상 싸우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툼이 많은 사이가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전주의 문제 풀어보고 이번 주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사년, 을사월, 기축일, 을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정사년, 을사월, 기축일, 을해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남자분이라는 얘기죠. 자, 문제는요. 이번 주 문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어떤 오행인가요?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사주에서 강한 살은 어떤 살인가요? 사주에 강한 살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이 사주 유학파인데 유학이 좋은 영향을 주나요? 유학이 좋은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이 사주 한국계 은행과 프랑스계 은행 중 어느 곳이 좋을까요? 한국계 은행과 프랑스계 은행 중 잘 맞는 곳을 묻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께 내드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전주의 문제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 풀다 보면은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답을 먼저 보기보다도 본인이 아는 만큼 풀어본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댓글로도 답을 많이 남기면 도움도 많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